자, 지금 시장의 IT 쪽의 흐름 범위가 좀 강도 있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의 기준을 설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T 쪽의 흐름이 이제 강도 있게 좀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IT 이외에 주도 업종군들이 불거질 수 있느냐, 떠오를 수 있느냐, 뭐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건데 SK 하이닉스, LG 화학, 기아, LG 이노텍, 비던트, SK 하이닉스의 IT 쪽의 이제 추세 강화 부분.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텐데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결론은 하이닉스 쪽의 본격적인 이제 시세 부분의 흐름이 뭐 거래도 일정 범위 수반돼 있고 주봉상의 이 망치형의 기준의 추세 범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를 여전히 넣어놓고요. 그리고 LG화학은 말 그대로 과도합니다.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이 그냥 순수한 화학주로만 보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의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 그 중에 50%의 할인 기준을 설정을 해도 지금 시가총액은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기존의 이제 기준점들을 놓고 보시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상장과 함께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죠. 70조를 넘기는. 그로부터 반토막이 났습니다. 얘는 뭐 시세가 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 매집 이후에 지금 2.5%의 매집이 돼 있어요. 외국인들이 1월 이후에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범위인데 3거래일 동안에 0.3% 20만 주 물량 넘기고 주가 조정이 얼마가 나왔어요? 3거래일 동안에 그렇게 되고 주가 조정이 10%가 나왔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 과도하게 주가가 눌려 있다. 사실상 어마어마한 폭락이 형성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선조정이 좀 있다 할지라도 뭐 시장 뭐 말 그대로 시장 포인트 이번에 밀린 것만 400포인트였는데 그것만 감안해도 숨도 못 쉴 지경은 죄송스럽게 표현합니다만 숨도 못 쉴 지경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LG 화학의 경우에 많이 버거우시겠지만은 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겨우시니까 이제 VVIP 방에 같이 오셔서 같이 대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못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83,300원이면요. 3,000포인트일 때 저가 기준 잡는 가격이 우리가 8만 원 기준 이탈되면 저가 인식을 잡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LG노텍의 가벼움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LG노텍의 지금 내년 순이익 9,500억이에요. 올해 순이익 9,000억을 훌쩍 넘깁니다. 9,000억을 넘기는데 LG노텍 지금 상장 주식 수가 얼마? 2,380만 주? 거기에 33만 주, 33만 원?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8조? 에이, 그건 아니죠. PER이 8배? 굉장히 낮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LG 이노텍의 가벼움, 변동성 확장 부분은 충분할 수 있다. 그리고 비덴트 부분은 일단은 미국 쪽의 기술주의 강세가 추세적으로 더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의 가격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 거래 터트리고 단기 급등 이후에 그러나 살짝 눌렸다가 다시 칠 수 있는 위치 시장의 분위기 강세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하게 그 기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요 5종목을 일단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개장 전에 또 들여다보면서 편입의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종목을 바꿔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수급 대비해서는 과도하게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또 일동제약도 뭐 시간에서 좀 미끄러져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일단 다 정리한 상태고 그럼 재편입 기준도 모색할 수 있어요. 뭐 한국 PNC도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뭐 조정이다, 막연하게 강세다 이런 기준보다는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변동성 매매 종목은 사실 야간에 설정하는 것보다는 내일 개장 전에 들여다보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의 영향으로 만약에 게임즈들, 특히 이제 뭐 우리는 카카오 게임즈를 갖고 있으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다소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점 인식이 잡히면, 그리고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럼 뭐 충분하게 다시 저점 편입의 공략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자, 올려드립니다. 10일 관심 종목 일단 올려드리고 내일 개장 전에 한 번 더 올려드릴 거예요. 상상 뭐 어제 오늘 상한가가 없어서 나는 좀 배고프다 하시는 분들 상상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05번 방에 와 이거 광고쟁이가 들어왔는데 못 봤었네. 상상 얼른 그렇게 해서 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 그 능동적이신 방에 올려드리고 또 자료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상상 한번 보시죠. 상상 얼른 능동적으로.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시고. 저는 지금 진짜 하루에 뭐 몇 시간을 못 자가지고 입술이 다 부르트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누군가가 광고도 지워주시고 하시네. 우리 세력 대망님, 소망님께서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지워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비밀번호를 바꿔놔야겠다. 그죠? 비밀번호 열어놓으니까 얘네들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상상 그렇게 해서 능동적이신 방에는 제가 자료까지 같이 올려놓을게요. 아시겠죠? 상상 아싸가오리 상상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튜브 쪽에 엄지척 그렇게 하시고, 자 강연회 부분들 지금 신청자들이 이제 막판에 달하니까 강연회 이제 신청자들이 조금씩 늘어나시는데 강연회 빨리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강연회를 빨리빨리 신청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자리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 또 강연회 신청 자 올려드립니다.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기준점을 잘 잡아서 대처를 하시죠. 복사해서 자 올려드릴게요. 이제 우리 이렇게 항상 보면은 정회원님들이 계신 유료방이 가장 능동적이세요. 사실 가장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늘은 VVIP 방은 이제 아직 입장을 안 하셨나봐요. 방송 입장을 자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계실까요? 01번 방, 08번 방, 이데일리 팍스경제TV. 자 요 방에서 우리 상상 여기는 안 올리셨네. 여기는 오늘 또 쉬어가시네. 그러면 요 방은 빼고 8개 방이 총 8개 방이 있습니다. 자료방에서도 오늘 안 올리셨어. 오케이. 박스경제TV. 그리고 어디 계시죠?
15번째 방. 오케이. 한 분이 올리셨네. 쉬운 날배 선생님께서 왜 오늘 박승재 TV 방송 링크 안 올렸네. 우리 그 직원분이 그 야간 근무 열심히 하시던 우리 굉장히 성실한 직원분이 안타깝게 코로나19 오미크론 양성 반응이 있으셔가지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셨어요. 예. 자, 3번 방에 토마토 선생님도 교육의 힘. 추가적으로 교육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교육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 동영상 자료, 또 도서 자료, 추가 도서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교육의 힘 올려주세요. 교육의 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능동적이신 방에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리고요. 교육의 힘. 자, 이데일리 방에도 이렇게 이데일리 방. 오케이. 또 교육의 힘. 오늘은 그 각 방에 교육의 힘. 오케이. 그다음에 5번 방. 5번 방. 오케이. 5번 방. 오케이. 이 꽝고쟁이들 꽝고 지었어요. 그죠? 우리 소망님, 대망님이. 교육의 힘. 그러면 또 그 자료를 어떤 걸 드릴 거냐면요. 이런 걸 드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유료방에는 안 올려야 되는데 유료방에 올려버렸네. 교육의 힘. 나머지 방은 교육의 힘이 없어서 안 올릴 거야. 어떤 교육 자료? 이런 거 텍스트 자료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유료 동영상 강의 자료. 자, 2-2의 텍스트 자료고요. 그리고 이렇게 캔들의 종류, 완전 정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2시간짜리예요. 총 15시간 중에서 2시간 정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료를 마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의 힘, 채팅방에 교육의 힘 얼른 능동적으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데 교육의 힘 그렇게 능동적으로 올려주시지 않으시면 굳이 뭐 하려고 뭐 제가 이게 돈 주고 팔던 건데 이걸 왜 드려야 돼? 그래서 교육의 힘 능동적으로 교육의 힘.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엄지쳐. 공부하실 준비를 좀 하셔야죠. 능동적으로. 종목이나 저 하지 말고 종목은 지금 올려드렸잖아요. 내일장 공략주. 이렇게 되고 그 거래량 거래 대금에 대한 교육 자료 그 부분도 언제든지 오픈을 해드릴 거니까 또 내일 아침에 또 같이 보신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난방도 껐습니다. 난방도 껐고 농담이 아니라 웃도리도 벗었어요. 졸릴까봐. 지금 졸려. 그리고 죽겠어. 입술이 따가워.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드리는데 말이야. 교육의 힘. 그렇게 해서 동영상 자료 지금 3군데 올렸나요? 추가적으로 능동적인 방에 올려드리고 본격적인 시장 교육 또 시장을 어떻게 대처할지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올리시는데 막 계속 넘어가면은 못 보잖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뭐 질문 주셔보세요. 제가 볼 수 있어서 보고 대처해드릴 수 있으면 대처해드릴 테니까. 자, 요 자료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 자료 이제 올려드립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사실은 내일 목요일에 에디슨 EV 상한가 가나요? 에디슨 EV 왜 시간에 에디슨 EV가 움직였나요?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라 영준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으니까 여기도 교육의 힘 올려주신 방에 자료 안영준 선생님께서 양쪽 다 같이 올리신 것 같고 03번 방에는 누가 없으시네요. 교육의 힘 올리신 분이. 예, 그리고 우리 푸르니망 선생님께서 근데 이 동영상 자료 다 올려드렸는데 몰라. 지금 시간에 막 또 올릴 거야. 또 올리면 이제 주무시는 분들 또 놀래져갖고 윤정도 대표 진짜 짜증나게 자는데 또 올리고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VIP 방 그리고 이제 무료방이 몇 개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여섯, 여덟 개 방 중에
6개 방이 답변을 해주셨고 그 중에 이제 지금 요쪽 방은 또 조용해졌어요. 3번 방. 3번 방이 평상시에 많이 계셨는데. 자, 교육임 넣으셨는데 아직 안 올라온다 하시는 방은 지금 파일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동영상 파일 기다리시면 전부 다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유튜브에서 좋아요, 엄지척, 구독, 알람 신청.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지 장중에 특이 종목 나와서 기준이 잡히면 저는 지금 구독, 알람 신청했어요.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 듣고 상한가 잡아내셔야죠. 여기 구독, 알람 신청 여기 있잖아 위에. 구독, 알람 신청 거기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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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80분 계시니까 7, 8, 56 쉬운 6개. 강연에는 지금 10분이 아니라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윤정두 이렇게 검색하시면 윤정두의 프로필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 메인 화면에 윤정두 대표 특별 강연에 이번 주 10일 5시 마지막 5명 오시면 이제 40명이 넘어가요. 오미크론만 없다면은 좀 더 오셨을 수도 있는데 뭐 오미크론 때문인지 조금 저조해요 사실. 우리 VVIP 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도 오신다 하셨다가 못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전화 와서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아니 장이 이번에 너무 박살이 나가지고 계좌가 진짜 너무 황당할 정도로 깨졌다 이거예요. 너무 황당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직원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제가 옆에서 사실 들었어요. 이동하면서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직원분 말씀이 뭐냐면 장이 그렇게 깨졌는데 강연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 장이 이렇게 깨졌는데 강연회를 할 수 있다? 어지간해서 못하죠. 멱살잡이 당하지. 장이 이렇게 깨졌는데 강연했다 멱살잡이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윤정도는요. VIP 회원님들, VVIP 회원님들 다 오시잖아요. 멱살 잡으러 오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번에 고정 때 선물 무지하게 들어서 이번에 오래간만에. 03번 방도 교육의 힘 다시 눌러주셨네요. 오케이, 그러면 8개 방에서 6개 방이 교육의 힘 자료 마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장에서 윤정두가 강연회를 미루지 않고 할까? 미루면은 신청하신 분들 일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익이 목적이죠. 수익. 강연에 오시는 분들께는 이번에 이제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 가격을 이번에 인상을 했어요 또 이렇게. 그래서 1개월에 550만 원에 2 플러스 1 1100만 원인데 이번에는 이제 2 플러스 1을 1000만 원 기준으로 월 500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드리고 그리고 6 플러스 6이 있잖아요. 6 플러스 6이면 얼마? 3천만 원이겠지. 근데 6 플러스 6의 기준에 일단은 요거 이제 아직 안 올라간 가격. 배너만 고쳐놓고 이게 아직 못 고쳤어 우리 직원분이 바쁘셔서. 6 플러스 6에 이제 3,000원으로 50% 할인 이벤트를 해드리는데 이번에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3 플러스 2 원래 했던 거죠. 거기에 2달 더 들여서 오히려 7달에 1,500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없죠. 그런 기회가 어딨어. 3 플러스 2지 보통. 또 6 플러스 6이지. 근데 3 플러스 2 플러스 2 7개월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회원님들이 1년 혹은 2년 연장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 보통 만기가 뭐 2, 3년 남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운영되나요? 뭐 어떻게 운영돼요? 주력주 포트폴리오 비중 55에서 70% 누구나에게 다 노출되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그 IT 4종목 중에 1개에서 2종목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자동차 그 이번 폭락장에 잘 버텼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종목을 수익 종목에서 몇 종목 압축하기도 하고 또 변동성 종목에서 뭐 상한가 종목이 나오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일단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목적이시라면은 이번 기회에 강연을 통해서 할인 이벤트 할 때 잘 대처를 하세요.
매일 장중 내내 리딩 방송 진행해 드리고요. 그리고 VIP 전용 카톡방 운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VVIP 방뿐이 없어요. 기존에 이제 교육방을 잠시 오픈을 해드렸었는데, 예, 굳이 이제 교육방은 교육방으로 마감. 교육방은 이제 연장만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시장 포트폴리오, 주도주 포트폴리오, 주도주의 기준에서 누구나가 들었을 때 보평 타당한 종목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양교육 위주로 한번 설정을 해드려 볼 거예요. 소양교육 위주로.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 백전백승 매직 계산기, 그리고 33년 노하우에 99만 원 상당의 USB, 550만 원 상당의 VOD, 또 동영상 교육 자료 스페셜 교육 총 25강까지 80시간 교육 자료를 이번에 강연에만 오셔도 드립니다. 강연에만 오셔도 드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옷도 오늘 방송 보셨죠? 그리고 마스크도 나왔어요. 강연회장 오시는 우리 정회원님들은 옷과 마스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그 유료 회원이 아니신데 강연에 오신 신청하신 분들도 이번에 절반이 되신단 말이에요. 유료 회원분들께서 사실상 지금 한 20분 정도, 그 다음에 무료 회원이신데 강연에만 들으러 일단 먼저 오겠다, 한번 상황을 보겠다, 그런 분들이 20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가입을 하시면 옷과 마스크를 원하는 대로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아니 나는 가입을 안 할 거야. 가입 안 하시면 교육 강의만 2시간 들으십시오. 그리고 80시간짜리 저 교육 강의 쿠팡에서 1,000만 원 상당의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교육 강의를 가져가십시오.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커리큘럼은 마지막 작년 8월 17일 날 해드렸던 교육 강의 25강 20시간, 25강 20시간, 한 강당 50분. 그리고 이 550짜리 기준에서는 이렇게 9시간짜리 110만 원짜리를 5강 45시간 꼭 가져가세요. 주리달자 선생님께서 파라는 이뻐야 하셨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 저기 뭐야 소양교육 위주로도 많이 좀 해드릴 건데, 뭐냐면 좀 보니까 이제 동진쌤이 캠 에디슨 EV부터 얘기가 나왔죠. 오래간만에 종목 한번 잡아드려. 개별 매매 기준은 안 되는데, 개별 종목의 기준은. 근데 이렇게 1대 다수를 할 때는 설정 범위를 잡아드려야 돼. 동진 세미캠. 또 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리인 달다 선생님께서 대표님 파란색이 이뻐요. 알랑방구 끼지 마시고 12월에 오셨으니까 이번에 또 오셔야 돼. 강연에 오시라고 내가 맨날 괴롭힐 거야. 그리고 윤정도는 잘생겨서 다 이뻐. 옷이 7개가 고객분들 건 2가지 색인데 윤정도한테는 7색깔이 있어요. 7색깔. 월화수목금. 대표님 동영상 자료가 업로드가 안 된 듯 하네요 하셨는데, 올려드렸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순차적으로 올라와서 그러나? 아니면은 뭐 아예 못 막혀서 못 올라가나? 아닌데. 이게 컴퓨터 사양이 최고 좋은 사양인데도 오늘 하여간 인터넷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버벅대고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다 받은 교육 자료라 5번째 방하고 2대1, 2방만 사실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안 올라가네 진짜. 왜 안 올라갈까? 일단 SK 하이닉스 시혜가로 매수는 괜찮을까요? 뭐 내일 장중에 사셔도 되죠. 예? SK 하이닉스. 뭐 얘는 분명히 오늘 잡혀져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또 어디 있을까요? 없죠. 요 정도면 됐죠. 종목 너무 많아도 뭐 밤샐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어디 뭐 없죠. 이제 보겠습니다. 어디서 지금 렉이 걸려서 교육 자료가 렉이 걸려서 멈춰버린 것 같은데, 일단 하여간에 뭐 교육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도 멈춰 있으면 한번 더 뿌려보죠. 뭐. 아니면 방송 끝나고라도 한번 더 들여다보고. 일단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요 교육 자료 드리니까 뭐 짧게 결론을 내드리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나는 진짜 이번에는 수익을 내보고 싶다. VIP 방에 들어오셔서 윤정도와 함께 가겠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 이벤트 할 때
보통 때에 너무 고가에서 못 들어왔다 하실 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번에 강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평상시에 간혹 6 플러스 6을 해드리는데 이번에는 3 플러스 2 플러스 2 좀 가격도 6 플러스 6보다는 좀 가볍고 그리고 기간은 조금 한 달 더 드리는 거고 2달 더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이벤트를 할 때 기다렸다 연장하시는 분들이 보통 1, 2년, 2, 3년씩 연장을 하십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육 기준으로 이제 쭉 넘어가서 대처를 할 텐데 전화번호는 지금 전화하세요. 어제도 새벽에 3분이 전화하셔서 어제 새벽에 예? 총 7분 전화해서 4분 정도가 이제 들어오시고 3분은 갈등을 하시고 갈등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응? 갈등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뭐 들어오셨다면은 변동성 종목의 수익 범위, 교육 범위 다 잡아가실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오늘 기준에 이제 그 미국 쪽의 흐름이 아시다시피 지금 뭐 나스닥 쪽의 선물도 1.3%의 강세, 그러니까 추가적인 강세죠. 1.28% 강세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4%씩 움직였었는데, 그리고 미국 쪽의 흐름 이외에 이제 독일의 1.64%, 62%의 닥스 쪽에서의 강세, 프랑스 까크의 1.51, 영국 FTSE가 0.84 강세, 유로스탁 50이 1.83%의 강세. 이건 뭐 내일 또 시뻘개지는 기준이 되겠죠. 삼성물산 위메이드 봐주세요. 오케이. 삼성물산 잠시만요. 이거 맞아. 종목이 많아지면 안 돼. 더 이상 안 돼. 일단 삼성물산 위메이드. 자, 이렇게 5종목 그러면 전략 잡아드리고, 그리고 잠시만요. 저 지금 자료를 올려드린다고 올려드리는데 멈춰 있어서 어느 쪽이 렉이 걸려서 멈춰 있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더 뿌려볼까? 어느 쪽이 멈춰 있어서 렉이 걸린 걸까? 잠시만요. 자료를 보내드리기로 했으니까 로그아웃 시에 파일 전송이 취소됩니다. 일단 뭐 취소된다고 치고 그냥 그리고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또 자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만 링크만 딱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기준 잡을게요. 지금 카카오 쪽에 제 카카오가 문제인지 로그인 자체가 일단 됐습니다. 일단 됐고 다시금 제일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는요 형식적인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5번 방과 이제 그 5번 방하고 이데일리 방 자료방은 나중에 올려드렸어요. 여기죠. 다른 방은 사실은 다 받으신 자료예요. 또 이제 받으시고자 하시면은 말씀하시면 또 올려드릴 테니까. 자, 가라 넘어가라 넘어가세요. 쭉쭉쭉 그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일일이 또 이렇게 누르려니까 힘드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도 넘어가세요. 자료 가세요. 이렇게 돼서 여기 가고 있나요? 가고 있죠 지금. 오케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2개 방이 신규 회원분들께서 계신 방이니까 지금 옆방 옮겨 올라가고 나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케이. 이거 이제 다 끝나가죠. 몇 개. 오케이. 됐습니다. 에디슨 EV가 오늘 뭐 시간에 좀 움직임이 있었나요? 여기서 볼까요? 에디슨 뭐 상한가 갈까요 하셨는데 뭐 뉴스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에디슨 EV 시간에서의 움직임은 뭐야? 이거 뭐 없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에디슨 EV
시간에서 움직이면 뭐 밋밋했는데 에디슨 EV에 어떤 뭐 뉴스 내용이 뜬 게 있나요? 네이버에서 한번 볼까요? 에디슨 EV 뭐 시간에 뭐 뉴스 끈 게 있어요? 뭐 전날과 다르게 이변이 있을까? 특징주 뭐 내외경제 TV 주가 1% 강세 지난해 뭐 11시간 전이면은 12시 장중에 나온 뉴스고 옵션 없는데 뭐 어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요? 에디슨 EV 생각한다는 기준치가 어떤 거이실까요? 그래서 일단 뭔가 뭐 뉴스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내용이 떴길래 대형 호재 대창모터스 후진국 중국산 전기차 폭발 화재 화재 예방 감소 장치 있는 에디슨 EV가 상한가 가지 않을까? 그 저쪽에 이제 뭐 화재 사고 나서 그걸 누군가가 이제 뭐 뿌려대고 있나 보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닥 뚜렷한 그 뉴스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은 이렇게 잡으면 돼요. 뭐 어떤 뉴스가 나와 있든 이슈가 불거져 있든 에디슨 EV가 변동성이 나오려면 가장 기준점이 뭐다? 첫 번째, 자 한번 그것도 보시죠. 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야 그것도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에디슨 EV에 대한 전략 부분을 나는 없더라도 혹은 뭐 조금 더 나는 관심을 갖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는 들여다보고 싶다. 에디슨 EV에 대한 설명 좀 해주라 하시는 분들은 에에 혹은 EV 에에 EV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에디슨 EV에 대한 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릴게요. 교육 내용이 이제 뭐 짧지만은 않을 테니까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도 그죠? 교육을 진행을 잡아드릴 테니까 에디슨 EV의 이날 일봉상의 기준에 이제 이날 기준이 되겠어요. 1월 10일 이후에 우리는 안 쳐다보고 있는데 에디슨 EV 1월 12일 에디슨 EV 1월 12일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디슨 EV가 아마 있을 것 같고 있나? 그 전날 것까지만 있나? 에디슨 EV 여기 있네요. 보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자, 뭐 어떤 뉴스가 있든 이 내용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내일 기준에서의 기준점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한번 보자고요. EV 뭐 별로 뭐 호응도 없고 뭐 윤정도 혼자 떠들고 있고 참나. 위메이드도 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신 종목 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체크한 종목은 5개 종목이 됩니다.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무리를 결론을 내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하이닉스, 위메이드, 삼성물산, 동신선미케어, 에디슨 EV. 자, 에디슨 EV가 뭐 11월 1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상한가 리스트 기준에 12월 이후에 이게 이제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 11차례 상한가가 나왔다. 10월 이후에. 그때마다 방송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실성은 다소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초기에. 왜냐면 이제 700억인가요? 유중 그 무상증자 300%하고 시가총액이 뭐 700억인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뭐 내리점상 같이 뭐 그리고 냄새가 진동하는 종목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 김우열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에디슨 EV의 265%. 우리 이제 박현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와 일주일 만에 2배 와우. 박현일 선생님께서는 요즘에 이제 그 VIP 방에서도
자주 이제 뭐 이런저런 자료 뭐 이런 내용들을 자주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박현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각해문 상반기에 저의 개인적인 선거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자주 많은 내용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박현일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어찌됐건 이러한 수익범위 주린열공 선생님, 돈다발 선생님, 와우 상상상 토마토 선생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확인해야 될 게 많다. 이날 12% 하라 그랬지만 거래대금 1이에요. 고점 찍고 밀린 겁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이 당시에도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소양교육 위주로 한다 그랬죠? 자, 에디슨 이브입니다. 대박났죠? 우리는 매집했어요. 바닥에 샀어요. 이런 얘기는 윤정도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매집을 해? 응? 피인수가 됐든 뭐 쌍용차가 에디슨 이브에 뭐 피인수가 됐든 뭐 어쩌고 됐든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긍정적인 상태라면은 외국인 기관들 메이저들이 왜 안 사? 응? 소문이 들라서 뭐 안 사? 말도 안 되는 소리. 결론적으로 검증해야 될 게 많다. 실적 범위에 있어서 성장성이 뭐 형성되든 안 형성되든 검증해야 될 게 많다. 그러면은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 펀더멘털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러면 여차하면 튀고 도망 나와야 된다. 여차하면.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들여다보는 게 옳다. 윤정도가 교육 기준에서 뭐 이만큼 접근 범위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제 난 무서워 학을 띈다. 야 슈마시스 그렇게 뭐 채표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안 들어갔는데 말이야. 상승일 때 확인형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말이야. 그래도 안 들어갔는데 말이야. 그렇게 보니까 진짜 상한가 가버려. 그래서 한번 딱 따라봤더니 28% 올라. 근데 그때 한 17% 오를 때 사서 한 10% 수익 난 거야. 아마 땡큐 안에 그 다음날 28% 폭락. 뭐야 그러면 손절인 거야. 에디슨 이브이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망설이다 보면 주가 올라가 있고 막상 들어가면은 손절해야 되고. 펀더멘탈이 안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게요. 쌍용차를 인수해가지고요. 대박이 나요. 그거는 공시 내용도 아니고 펀더멘탈 개선폭도 아니고 심리적인 면이다. 말 그대로 보도자료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 그랬다가는 변동성의 기준에서 감당을 못하고 내 계좌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거를 비중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매매를 하고 싶어도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잡아드리는 게 윤정도 역할입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펀더멘탈은 없어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요. 이슈 부분에 있어서의 거래가 터지는 흐름들. 그래서 11시 52분에도 자, 뭐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 차트를 다 보여드려요. 왜 여기서 편입을 못 하셨습니까? 지금 상한가 갔는데요. 이거 복귀 교육 해봅시다. 교육 가격 25,200원에 왜 편입을 못 하셨어요? 22,200원의 근거는 뭐니? 라고 했을 때 이걸 보시는 거지. 1월 10일 날 장중에 에디슨 EV의 일봉인데 이 일봉의 저 아래 꼬리의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2,000원, 11,000원 딱 써놨죠. 저게 뭔데? 갭상승이 22%. 그러고 나서 11%까지 밀립니다. 저 위에 빨간색 양봉은요. 사실상 저 기준에 없었던 거죠. 저 기준에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거를 이게 지금 없던 거예요. 이게 요게 그잖아요. 이게 없었던 거라고 이게 없었던. 그래가지고 음봉이 떨어져 있던 이거 검은색 걸로 덮어버릴까? 일단 덮어봅시다. 이게 없었던 거고 밑에 이렇게 음봉이 떨어져 있던 건데 이 부분이 꼬리가 달고 돌려지죠. 이렇게 이게 25,500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설정 범위에서 편입의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설정 범위에서 어떤 거 장중에 저점을 형성하고 2-3% 반등할 때 그때 개장 초의 기준이고 오전장의 기준이면 따라 붙는다. 뭐 시초가 돌파하고 이래서 따라 붙기에는 이 시초가가 22% 상승인데 11%까지 음봉이 크게 밀렸는데 그거를 다시 시초가 22% 넘기면 따라 붙어? 아니지.
저점에서 2, 3% 들어 올리면 손절 2, 3%딱 잡고 그때 따라붙을 수 있다. 이때는 거래량이 제한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응? 두 번째 기준은 1조 이하짜리 얼마까지 10% 그리고 최대 15%까지 그리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 20%까지 따라붙는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2%인데 막 따라가 무조건? 아니야. 아주 특별한 케이스. 22% 갭 상승 나오면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그러면서 거래대금 1위, 2위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편입의 기준을 어디까지 15%까지 한번 설정해보자. 아주 특이할 때는 20%까지 설정해보자. 근데 밀렸잖아요. 얼마? 11%까지 밀렸어요. 전일 대비 11% 상승 수준까지 밀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봐요. 2, 3% 반등 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망치형의 기준에 망치에서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대로예요. 지금 뭐가 요거 시작 가격이 월선 차트잖아요. 1분 선에 1분 선 차트잖아요. 여기가 시작 가격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밀렸죠. 그래서 음봉으로 떨어진 거 이렇게. 그 다음에요. 절반으로 돌렸죠. 밑에서 2, 3% 돌리면 뭐 이럴 때 들어가도 상관없고 절반 돌렸잖아. 예를 들면 여기서 절반 돌렸네. 망치네. 망치니까 여기서 달아붙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가가 어디에? 여기가 현재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렇게 나서 쭉 돌려줘서 시초가를 넘기니까 시초가 22% 상승입니다. 시초가 22%를 넘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편입은 어디? 요자랑 내지는 2% 돌린 요자랑 내지는 절반에서 편입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돼요? 상한가까지 가버립니다. 플러스 22% 여기가 플러스 11% 여기가 플러스 30% 이해되세요? 22%까지 들어올렸다 이렇게 밀리는데 이 변동성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캔들 평상시 캔들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커져 있죠.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캔들이 이만한 이 캔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만한 캔들이 이걸 몸통까지 다 색칠을 해버려요. 오케이. 이따시만한 캔들이 평상시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캔들의 몸통의 크기 그 캔들의 몸통의 크기보다 더 커야 작아요. 더 크죠. 크다는 건 뭐예요?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다. 이미 벌써 22% 갭상승에 11%까지 밀리고 이 캔들의 변동성이 크기가 다른 때보다 1.5배 이상 3배 수준이라면 그렇다면은 돌릴 때 따라붙을 수 있다. 어디서 돌릴 때? 여기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게 망치잖아요. 빨간색 망치 생성되기 전에 이게 시작 가격이 여긴데 음봉으로 떨어졌던 부분을 되돌리더라. 선 차트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간 이후에 힘의 강도가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간 이후에 누군가 사재 끼고 눌렀다 또 누군가 사재 끼고 들어올리더라. 그래서 이게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요자락에 편입할 수 있었다. 이게 얼마? 25,500원이다.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의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의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가고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틀 연속 상한가 나오고 추가 급등이 나온 건데 일봉입니다. 갭상승 갭상승 갭에 대한 추격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그 다음에 갭상승 위에 살짝 올랐다가 음봉이야. 전략 매도. 그리고 두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에디슨 EV 같은 경우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봉의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까지 같이 놓고 봅니다. 거래량만 보시면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 300% 시가총액 그때 900만 주 있었나? 뭐 하여간에 시가총액 800억 900억짜리 저렇게 들어올린 거 그건 의미가 없고 1월달 들어서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2천억을 넘긴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2천억 넘기면 관심을 갖죠. 2천억을 넘겨. 2천억을 넘기면서 음봉 떨어진 날은 쳐다봐 안 쳐다봐 안 쳐다봐. 2천억 넘기면서 양봉인 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대가 제한적이야. 그리고 말씀드린 범위가 이거란 말이지. 이 캔들의 크기가 작지 않은 거고. 그럼 22% 하락 이후에 여기에서의 흐름, 되돌림의 흐름 15% 미만에서
우리가 원하던 원칙대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날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랬죠. 갭상승 17%에 마이너스 눌림목이 14.61 바로 돌려. 말이 쉽지. 순식간에 돌리는 걸 어떻게 따라갈 거야. 말이 쉽지. 어찌됐건 상한가. 그러나서 지금의 흐름. 그러면 대표님 내일 얘 상한가 갈까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들께서 손실 나는 이유가. 내일 상한가 갈까요? 제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나와 있는 뭐 그 이야기거리가 내일 재료나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재료라는 게 별게 없어요. 어? 모르던 게 노출되거나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게 터져 나오거나 그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줄 거냐의 기준뿐이 안 돼 사실은. 이때 솔직히 무슨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는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요. 어? 그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모르는 걸 뭘 자랑스럽게 얘기하냐 아니지. 이때 당시에 이제 쌍용차 관련해서 인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뭐 보도자료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결론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 내용이고 그게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펀더멘탈의 개선폭의 기준이라면 이게 왜 고점 대비해서 4만 원까지 올랐던 4만 800원인가요? 거기까지 올라왔던 게 왜 반토막이 나냐고. 왜 반토막이 나. 결론은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이런 변동성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고점에서 꼬리 달리거나 음봉 떨어지거나 이거 정확히 뭐야 하락 장악 확인형이죠. 이런 게 뜨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냥 이거를 왜 끌려가냐고. 거래량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 중간중간에 한번 가격 반발력을 모색했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더 치고 가려고 한다. 뭐 상한가 한 번이라도 얼마냐고요. 32,000원대도 한 방에 상한가 한 방이면 이렇게. 이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땡길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저거를 그럴 것이야. 그러니까 갖고 가세요. 이건 아니야. 전량 정리입니다. 응? 현재의 기준이라면 이미 전량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어느 가격에 샀든. 근데 지금의 질문은 내일 상한가 갈까요의 기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상한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가 가던 시점에 거래대금이 이 정도였어요. 그죠? 상한가 가던 시점에 거래대금. 그것도 거래가 일찍 문 닫혔을 때 기준.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거래가 계속 터져가지고 기준도 아니고 문 닫았어. 일찍 닫았어. 상한가 일찍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 거래대금이 얼마? 5천억. 그러면 얘가 지금 기준 잡으면 5천억이 터져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잡으면 2천만 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렇지 않고 보수적이지 않은 좀 공격적으로 잡겠다. 그럼 1,500만 주만 터져도 5천억 가까운 수준이 됩니다. 왜? 1,500만 주 이상 터지면요. 이 종목은 3천억 그리고 750억 4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1,500만 주가 터진다라는 거는 1,500만 주가 터진다라는 거는 일단 거래대금 개장주부터 터진다는 거야. 그럼 모든 수급이 몰린다는 거야. 수급 순위가 1,500만 주 터져서 4천억, 5천억 돼버리면요. 뭐 내일이라고 그랬죠. 내일 기준에서 그러면은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5위 안에 들어갈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일 이거 상한가 가요? 난 몰라.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거 알면 지금 새벽에 어디서든 돈 땡겨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동시효과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내가 1순위로 사지 왜? 에?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도 지금 액티브 펀드 쪽 그러니까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액티브 쪽 소형 운영사나 자문사 같은 경우에 매매를 주도하는 흐름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개장 초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께 1,5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1,500만 주가 장 끝날 때 1,500만 주 터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서 텍스트 자료에 아까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뭐라 올려드립니까? 예를 들어서요. 비덴트 같은 경우 2천만 주다. 그럼 동시효과 상황에
소문이 나 있으면 한 1% 거래가 터져야 돼요. 왜? 뭐 어떤 뭐 중국 쪽에 뭐 어떤 화재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는 거야? 그럼 그게 노출되어 있는 뉴스니까 누구나 다 아는 뉴스인 거죠. 뉴스인 거죠. 보도 자료인 거죠. 그럼 그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동시효과부터 터져야 돼. 근데 그게 너무 1분 차이니까 헷갈려. 그럼 9시 10분에 얼마? 1,500만 주라고 했잖아 내가 윤정두가. 그럼 150만 주. 터지고 양봉일 때. 9시 반에 20% 300만 주 터지고 양봉일 때. 10시에 30% 얼마? 450만 주 터지고 양봉일 때 그때 들여다보고 매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게 실리지 않으면 에디슨 EV는 에디슨 EV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며느리 뭐 다 와도 못 움직여. 거래가 터져야 움직여요. 터진다는 기준이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도. 정신 나간 친구가 방송 나와서 여러분 전일 대비 거래량 20배 터지면 거래 터진 겁니다. 확 그냥 막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2단 옆차기로 그냥 그렇게 하면 또 혼나지. 그냥 아우 그냥 아우 뭐라고 해야 돼. 전거래일 대비 20배 거래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거래일에 이현제약 6만 주 거래 터졌어. 7만 주. 10월 19일 날 20일 날 상한가 갖고. 그럼 19일 날 7만 주에 예를 들면 그 당시 기준에 5만 원이었다. 그럼 35억 터졌네. 35억에 20배면 700억. 우와 대박이네. 예? 그래가지고 상한가 가는 거 700억에 상한가 간 거야. 아유 참나. 그 이상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 이전에는요. 못 들어가는 거야. 못 사는 거야. 하루 거래대금 35억짜리를 어떻게 사? 뭘 어떻게 살 거야? 못 사는 거지. 거래량의 기준이라는 거는요. 거래대금의 기준이라는 거는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맞춰져야 돼. 왜? 2천억이 터져야 그래도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관심이 집중돼. 에디슨 EV가 개뿔, 막말로 개뿔, 이 얘기할 자격이 있잖아. 교육해드렸으니까. 그러면 에디슨 EV가 개뿔 펀더멘탈도 검증해야 될 게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변동이 상한가 아니더라도 시작 가격 대비 10% 이상 뜨기 위해서는 위에 매물을 잡아가야 돼. 그래야 거래가 터졌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내일은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대신에 우리도 개장 초에 개장 전에 동시효과 상황을 보겠죠. 얘들이 진짜 체결 물량이 순수하게 들어와서 재료로 인식시켜주고 본인들이 재료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내일 만약에 갭상승으로 물량 들어와도 그러니까 인식을 시켜주고 띄워놓고 뺑뺑이 돌려서 상한가 말아 올릴지 뺑뺑이 돌려서 까고 내려갈지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73조짜리 7,300억짜리입니다. 지금 주가 이빠이 들어 올려놔서 7,300억짜리 종목에 몇십억 몇백억 들어간다고 해서 주가가 상한가 하는 게 아니죠. 또 몇만 주 몇십만 주 매집했다고 상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뺑뺑이 거래 매수매도 그거를 유발시키고 그걸 유발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고 뭐 어떤 뉴스가 있든 이슈가 있든 그리고 그 명분에 따라서 매수매도를 했을 때 나머지 케이블에서 전문가라고 방송하면서 자 에디슨 EV 들어갈까 오늘 뭐 뉴스 떴는데 들어갈까?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파킹 물량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은 물량 맞이뿐이 안 돼요. 그럼 내일 에디슨 EV가 변동성이 커지면요. 윤정도는 100% 교육용으로 올려드리겠죠. 그럼 윤정도와 함께 가면은 내일 에디슨 EV가 상한가 가는 흐름이다. 100% 잡아냅니다. 왜 못 잡아내? 1,500만 주 이상 거래만 터지면 되는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1,500만 주. 에디슨 EV가 터지려면 어떻게 된다?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 터져야 된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 그러면 결론은 유료 회원에 가입하실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십시오.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뭐 2천억까지 안 터져도 순위 안에 들어옵니다만 2천억이 터져야만 20위 안에 20위 전후에 놓여지는 흐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2천억이라는 기준이 잘 보시면 이렇게 거래대금 2천억. 오늘은 거래대금 많이 죽었다 그랬죠. 어제 대비. 어제는 거래대금 2천억이 18이었습니다. 2천억이 18이었어요. 오늘은 거래대금 9위가 2천억입니다.
많이 줄었죠. 그러면은 아까 보신 상한가 들어가던 그 시점에 에디슨 EV는 어떻게 됐을까? 어떤 기준일까? 거래대금이 얼마큼이었을까? 보시면 되죠. 거래대금 1위였을 걸? 볼까요? 와우. 10일에도 1위. 2,700만 주 가지고 1위예요. 거래대금 9,600억 가지고 1위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9,600억 갖고 그때 당시에 1위였으니까 이날 9,600억. 그리고 이날 9,600억이었고 이날 얼마요? 5,200억, 3,500억. 상한가. 일찍 상한가 말아 올리고 저거래 대금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순위는요. 순위 다시 볼까요? 두 번째 상한가 간 날? 보면 되지 뭐 그까이 거면 보여드리면 되지 뭐 그까이 거. 보겠습니다. 저게 몇 회차 기준이죠? 87회차? 보여드릴게요. 86회차. 거래대금이 내일 당장 수반되면 어떻다? 수반되면 당연히 오케이.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뉴스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거래대금이 수반되는데 음봉이다. 그 뉴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몇이? 와우 3이네.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죠? 1조까지 딱 올라온 상황이었겠네. 2,890만 주니까 3천만 주 대략 잡고 1조 딱 올라오는 수준. 1조 딱 올라오는 수준이면 이 당시 기준이면 시가총액 몇 위? 260위 정도도 못 들어올 거예요 아마. 어찌됐건 260위짜리가 거래대금 3위. 그러니까 상한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장 마감 때까지 거래가 계속 실린 게 아니라 장 마감 전에 빠르게 상한가 마감을 했던 거죠. 갭상승이죠. 빵 바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디슨 EV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의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에디슨 EV가 내일 상한가 가나요? 나도 모른다. 윤정두가 어떻게 아느냐. 3.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뭘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거래 터지는 게 보여지면 그 거래 기준이 뭐다? 5MA, 20MA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앞전에 변동성을 줬던 것처럼 최소 2천만 주인데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었으니까 1,500만 주만 실려도 분명하게 변동성이 나온다. 1,500만 주가 안 나오면 못 들어간다고. 뭘 그렇게 어려워. 못 알아듣겠다? 가입하세요 그러면. 못 알아듣겠으면 가입하셔야지. 윤정도 얘기 들으러 오신 거잖아.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그냥 문자 매수, 매도, 책 실현, 손절 끝. 뭘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하세요. 35년 동안의 윤정도의 그 노하우가 한 방에 이전이 될 수 있어? 없잖아. 수익부터 내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에디슨 EV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동진 세미캠. 그러니까 에디슨 EV 살까 말까요?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거래량이 안 터지면 못 사고 거래량 터지면 산다고. 거래량이 터지는 게 뭔가요? 아 미치겠네 진짜. 2천억 이상 터져야 된다고. 1,500만 주 터져야 된다고. 자, 두 번째 기준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슈가 지금 불거진 게 있나요? 지금 망치형이 떴어. 예를 들면 주봉에서 망치형 뜨면 뭐예요? 거래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하거나 망치가 떴어요. 망치가 떴어요. 편입할 수 있나요? 지금 뭐 검증된 게 없어. 그러면 시간에서 동진 세미캠이 뭐 흐름이 나온 게 있나요? 혹시라도 시간에 뭐 0.27이야. 그러면 시간에 이외에 동진 세미캠이 이거는 동진 세미캠을 봐달라는 거지. 뭐 에디슨 EV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에디슨 EV 내일 상한가 갔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 오케이. 그럼 동진 세미캠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동진 세미캠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느냐의 기준이에요. 왜? 저평가는 아니지. PBR 4배짜리가 어떻게 저평가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가 37,000원이잖아요. 주당 4,500원 뭐 5,000원 하고 있는 주당 얼마야? 얼마 하고 있는가? 8,000원? 9,000원? 주당 9,000원인데 3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수준이에요. 주당 9,000원인데 4배 4.28배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순자산.
이 지금 정신 하나도 없다니까. 이 큰일 났네. 이거 졸면 안 되는데, 그죠? 오늘 날씨가 안 춥네요. 창문을 이쪽 열어놨는데. 주당 순 자산이 PBR이 4.28배라는 거는 현재 주당 자산 가치가 대략적으로 9,000원 정도 하는데 37,700원 4.2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PER은요?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몇 배? 시장 전체적으로는 12배 정도 형성돼 있다. 근데 얘는 지금 업소 컨센서스가 앞전에 흐름 그 기준 이외에 증권사 보고서 자체도 없습니다. 동진세미캠 맨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막 증권사가 보고서 내주고 아니 코멘트 수준뿐이 없습니다. 정식적인 보고서 자체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개별 매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시가총액 1조 9천억이에요. 거래대금이 300억입니다. 개별 매매뿐이 안 돼요.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나오기에는 환급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르르 들어갔다고 해서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변동이 나오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선 그러면은 얘가 강세로 잘 진행이 될까 했을 때 자, 첫 번째 얘기했잖아. 펀더멘탈이 저평가가 아니다. 성장성이 뭐 뛰어나다 그건 난 모르겠고 쥐가 성장성이 뛰어나든 말든 난 모르겠고 그게 그렇게 뛰어나면은 개인 누적 수급에 개인이 물량을 많이 뺏기는 모습이 돼야 되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개인 물량 많이 뺏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주봉으로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봉으로 보시면 뭡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뺏겼어요. 주봉으로 보면. 근데 얘를 이 주봉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들이 떠안았죠. 떠안았던 부분을 좋게 표현하면은 떠안았는데 외국기관이 대사 같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공매도나 대차거래에 대한 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 논리에 일단 한번 움직임 변동성이 나왔을 수도. 하여간 다 떠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제로 베이스예요. 어제도 교육해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거래대금이 죽었네. 거래대금이 끝났네. 에디슨 EV 설명할 때도 의미 있는 거래를 수반해 줘야 됩니다. 얘는요. 어떻게 수반하겠어? 일봉상으로는요. 일봉상으로 얘 거래대금 만만치 않게 터졌던 종목. 그럼 기관 주종, 가격 주종 다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잡아요? 그래도 그러면 2천억을 잡아야지. 최소 500만 주 이상씩 실려야지. 그게 스타트가 걸리는 거예요. 500만 주. 물론 200만 주, 300만 주 가지고도 주가 강세는 나올 수는 있어요. 시장 흐름 분위기에 따라서. 다만 펀더멘털적으로 윤정부가 얘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증권사 보고서라도 있어야 이게 좀 저평가라고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외국 기관에 뭐 매집이라도 뭐가 있어야 얘를 잡아 당깁니다. 뭔가 내용이 있나 봐요. 제가 더 찾아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나. 왜? 숨겨놓은 내용이라는 건 없어요. 하여간 결론 짧게 얘기합니다. 펀더멘털적으로 검증해야 될 게 더 많다. 동진 세미캠 이외에도 뭐 반도체 쪽으로 분류를 한다 해도 하다못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월등한 저평가다. 걔네 싫어요? 싫으면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심텍도 있고 많아. 반도체 관련주들, TBI텍도 있고. 얘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거래량이 없다. 기술적으로 신뢰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흐름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신뢰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져야 된다. 터져 있을 때만 나머지 신뢰를 믿는다. 지금은요, 끝.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 나 가지고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저 나쁜 윤정도 왜 나한테 이렇게 험난한 시련을 주나. 나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정리하시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어제 거 녹화 방송 다 보세요. 정리하시라고. 방법이 없어요.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OMA 20MA 최소. 일본 기준에 얼마? 최소 500만 주. 그게 안 터지면 못 들여다본다. 500만 주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유, 급쟁이들, 뻥쟁이들, 거짓말쟁이들. 500만 주면 이거요. 앞전에 그 이상 다 터졌어. 그래서 저 변동성이 나왔을 때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 갖고 있게끔 누군가 추천했겠지. 여러분! 대박이니까 사세요. 대박이니까 사? 응? 근데 어디서 사 보통? 이날 사요? 이날?
운 좋게 들여다보고 있거나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이날 샀겠지. 이거 언제 오를 줄 알고 이날 기다렸다가 사. 이날 뭐 좋아. 이날 같은 경우 갭상승 이후에 딱 멈춰져 있죠. 이날 같은 경우에 거래 터졌죠. 들여다보겠지. 왜 6천억씩 막 7천억 터지는데. 그러고 나서 꼬리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 행복 거래량 주고 거래대금 주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장대 양봉. 거래 터지는 날만 저런 날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완전히 세됐어. 없어져요. 순식간에. 하루에 6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 터뜨리는 애가 거래가 순식간에 없어져. 그럼 지금 기준의 최소 범위의 거래는 얼마? 2천억 잡자니까요. 그게 보수적인 기준. 2천억은 10위까지 20위까지 들어올 필요 없는데 오늘 같은 날이면 2천억이면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그럼 개별 매매하세요. 어떻게? 뭐 예를 들면 500억, 700억 이 정도면 내 금액은 환급성이 원활해서 순간적인 판단과 함께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겠다. 그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 기준. 정리의 기준이다. 못하겠어요. VVIP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정리 싹 다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종목. 그러니까 동시세 매매를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검증해야 될 게 많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지금 들어갈 자리 자체가 되지 않고 언제 들어가? 뭐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죠. 못 들어간다며. 그치. 내일 거래가 터지면 들어갈 수 있다. 삼성물산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물산에 할아버지가 오셔도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못 들어간다.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시고 나중에 거래 터질 때 들여다본다. 얘가 시세가 나올 때나 시세가 없을 때나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세요. 뭘 봐요? 그러면 거래 대금을 봅니다. 하나, 둘, 셋. 거래 대금을 봅니다. 비슷비슷해요. 뭐 비슷비슷해도 어쨌든 뭐 거래 대금을 봅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죠. 응? 거래 대금 이평선에 최근 5거래일, 20거래일의 이평선 거래량을 넘기는 흐름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다 그래요. 모든 종목이. 응? 못 간다고. 모든 종목이 이러면 못 간다고. 그럼 언제 사야 돼? 예를 들어서 거래량 거래대금 없어서 못 가서 주가는 밀리기도 하고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양봉일 때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기준 거래대금 2천억. 대표님 정신 하나도 없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가입하시라고. 농담이 아니라. 계좌 시퍼래가지고 매일매일 새벽 1시까지 갈등하시다가 어제 가입할 걸 오늘 나 또 깨졌는데 윤정도는 안 깨졌나 보네. 덜 깨졌나 보네. 오히려 수익인가 보네. 망설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제 새벽 2시, 3시까지 전화 와서 가입하신 분 계세요. 2분, 3분. 절실하니까. 그리고 행복해 하세요. 삼성물산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월등하게 저평가 상태의 흐름이 맞죠. 얘는 뭐냐면 0.64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넘는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응? 반도 안 되진 않다. 반은 넘다. 0.64배. 응? 64%. 만 원짜리가 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거지. 근데 지주사 할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산 가치의 부분에 대해서 지주사 할인 요인이.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LG화학은 지주사지만 자기 실적이 있어요. 월등하게 뭐 삼성물산 정도 기준이 아니고 월등하게 거기에 자산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주지를 않은 상태고 LG화학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월 이후에 공격적으로 2.5% 이상을 싹쓸이 해버린 거고 맛있게도 얌얌하고. 삼성물산은요. 지금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은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지주사 성격의 물량들이 있고 뭐 거기에 따른 뭐 배당도 받아오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기준에 저평가라고 이끌을 수 있을 만큼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내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 삼성물산이.
결국은 성장성의 기준을 논하기는 어려운. 그러면 자산 가치나 나머지 실적 범위에 대한 흐름까지 뭐 다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뭐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메이저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메이저가. 저평가야? 내가 따라 사야지. 저평가야? 내가 많이 사가지고 뭐 배당을 받든 뭐 해야지. 저평가야? 내가 사야지. 없잖아 근데 수급이 없죠. 거래는요 안 실리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거래가 실리는 이럴 때를 기약을 해야 돼요. 이럴 때를 언젠간 가겠지. 응? 자, 요쯤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보셔야 되는 내용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다 지워. 하나만 남겨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게 뭡니까? 시가가 여기였어요. 코스피 지수 여기서부터 2000포인트네. 예, 잘못 잘랐다. 2000포인트 맞네. 그리고 저게 2015년 말 종가의 수준입니다. 2000포인트 수준이. 그죠? 종가. 종가면 여기 시가고 죄송합니다. 시가고 종가면 여기네 여기.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 1956포인트. 여기 대비해서 지금 시장이 올라와 있는 게 얼마? 40% 초반. 상승률이 40% 초반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40% 초반. 자, 이제부터 하나씩 봅니다. 대형주는 뭐야? 대형주는 뭐야? 대형주가 대형주지 이런다니까. 여러분들이 돈 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돈은 저쪽에다 갖다 내놓고 와서 윤정도한테 대형주가 뭐예요? 묻고 아이 진짜 미워 죽겠어. 대형주는 뭐다? 옛날에는 자기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였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근데 그조차도 모르는 사람하고 왜 같이 있냐고. 그러니까 계좌가 10%치. 그쪽은 좀 저렴해서 계좌 박살내고 있습니까? 저렴해서 계좌 박살내고 있어? 몸이 아픈데 제대로 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약을 안 먹고 무슨 뭐 싸구려 약만 막 드실 거예요? 중형주는 뭐야 그러면? 어제도 똑같은 설명 드렸어. 중형주는 뭐다? 중형주는 뭐예요? 중형주지 그런다고. 중형주 뭐 옐로우 치꾼들이 뭐 중형주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고. 중형주가 기준이 중형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고. 아까 얘기했잖아.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라니까요. 중형주는요 101위부터 300위 200개 종목. 옛날에는요 자기자본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였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별것도 아닌 내용. 소형주는 301위부터 소형주야. HTS 딱 켜놓으면은 얘가 뭘로 분류가 되는지 나와요. 코스피 대형주로 분류돼 있죠. 그러면 얘는 뭐 에디슨 EV는 코스닥에 얘는 분류가 안 됐다. 코스닥은 그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형주 또 금호석인 뭘로 분류돼 있어? 대형주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DY는 뭘로 분류돼 있어? 코스피 소형주죠. 소형주 시가총액 최하위. 그걸 아셔야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게 중요하지. 결과적으로 다시 보시면은요 대형주는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80% 수준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는 업종 대표주 200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이 86%인가? 좀 이게 나오려나 모르겠네.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 안 나오더라고 요즘에. HTS가 꽂아가지고 나오네요. 대형주는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예요? 70.99. 윤정도 되게 틀려. 80%라고 그랬죠 방금. 70.99.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이 200개가 업종 대표주 200개가 80.68. 전기전자 업종이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합류가 되면서 39.00. 그리고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20% 수준. 뭐 알아야 뭘 하지 알아야. 중형주 소형주는 시장 지수에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나 대형주의 흐름은 거의 뭐 비슷한 거죠. 연관성이 거의. 근데 웃기는 거는요. 중형주가 지수하고 영향 별로 안 받으니까 중형주가 뭐 어마어마하게 탄력을 받고 가면 좋겠는데 얘 뭐야 이게.
2,700에서부터 3,500이면은 얼마 올라간 거야? 800? 800포인트? 그럼 40%가 안 되잖아. 시장은 40% 이상 올라왔는데, 예? 코스피 지수는 4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에. 그죠? 근데 대형주는 그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중형주는 안 돼, 그게. 30%인가? 뭐 안 나와. 소형주는 어때? 소형주는 어떤가 봅시다. 소형주도 일단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더 가볍고 더 갈 것 같더니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2000포인트, 2050에서부터 2488. 얼마? 20%대? 30%가 안 돼? 오늘 뼈저리게 느끼라고요. 소양교육을 뼈저리게 받으시라고. 어디 가서 이 얘기해줘. 있잖아요. 내일이요. 대박 종목 줄게요. 아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음식료 종가 기준 대비 마이너스예요. 전체 업종을 다 보여드릴 거야. 섬유유복은요. 종가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와 있어? 380 대비해서 120% 올라와 있네요. 그럼 얘도 30%네. 120포인트니까 30%네. 시장 40% 올릴 때 30% 올라왔네. 종이목재는요. 얘 마이너스네. 또 소폭 플러스인가? LG 화학은요. 화학도 소폭 올랐네. 소폭. 응? 그잖아요. 5,300에서 5,800. 또 의약품 같은 경우가 시장보다 조금 올랐다니까. 의약품이 그나마 얘 종가 대비 8,500 대비해서 8,500 대비해서 지금 얼만데? 8,500 대비해서 오늘 종가가 8,500 대비 14,500이니까 6,000 올랐네. 6,000이면 8,500 대비 6,000이면 얼마야? 88에 64, 87에 56. 시장 대비 56%니까 뭐 한 10% 조금 더 올랐네. 그죠? 그잖아요. 의약품이 그 거품스러운 비금속 광물은요.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1% 미만이 0.5%인가? 그 미만인가? 아니 굉장히 작죠? 그 작은 뭐 시가총액에서 1,500포인트에서 2,400, 900포인트 올랐네. 60%네. 의약품하고 비금속 광물만 소폭 올라온 거야. 전체 제가 보여드리려는 24가지, 25가지 보험업종까지 해서 거기에 뭐 지수 4개 빼면은 얼마? 21가지 업종에서 2개 업종 그럼 19개는 다 빠진 거야. 다 대부분이 시장 대비 못 올라서 하나 빼고 18개가 시장 대비 못 오르고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비중 영향력도 없는 거는 조금 더 올라왔고 의약품도 조금 더 올라왔고 나머지 빠르게 봅니다. 철강금속 못 올라왔죠. 기계 못 올라왔죠. 40%가 안 되잖아. 의료정밀 못 올라왔죠. 40%안 되죠. 운수장비 40%안 되죠. 유통 40%안 되죠. 전기가스, 건설, 운수,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안 돼. 그럼 시장지수는 누가 올렸나? 이거 피곤하네. 시장지수는 초전박살인데 그러니까 시장은 40% 올랐는데 시장 대비 못 올라온 게 수두룩해. 업종이 18개 업종이 시장보다 못 올랐어요. 거기에 2개 업종은 시장 대비 시장 40% 올라올 때 코딱지만큼 20몇 프로 올라왔어.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됐을까? 하나 둘 셋. 전기전자 업종 저점 대비 235%예요. 시장 40% 올라왔는데 235 이게 주도주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똑같이 삼성전자 그러면 꼭 욕심꾸러기들 여러분들이 욕심꾸러기인 거요. 남 핑계 대지 말아요. 왜? 삼성전자 사서 어떻게 수익이 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삼성전자를 안 사고 다른 뭐 이상한 무슨 뭐 다른 걸 산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지금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 0076 오케이 0075 2015년 말 대비 뭐 2016년부터 합시다. 243%죠. 시장 대비 6배 올라온 거야. SK 하이닉스는 놀라지 마세요. 무슨 뭐 나는 고점에 사서 앞으로 고점에 안 사면 되잖아. 이게 끝났어. 업황이 끝났어. 얘가 끝나가지고 얘가 거품이 빠져야 돼요. 얘가 거품이 빠지면은 2021년 8월달, 9월달, 10월달 막 깨져 내려갈 때 거품 빠져야 된다고? 실적이 허벌난데? 그럼 얘가 이게 거품이면 실적이 허벌난 애가 거품이면 시장 대비해서 지금 7배, 8배, 9배 올라온 얘가 거품이면 얘가 그럼 시장처럼 40% 상승으로 뚝뚝뚝뚝뚝 밀려 떨어지면 나머지 누가 속 키울 건데? 누가 시장 끌고 갈 건데?
가장 기초적인 거 좀 생각해 보자니까요. 25개 업종에서 지수, 대형주, 소형주, 코스피 지수 4개 빼면 21개 업종에서 전기전자 업종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애 빼고 나면은 의약품 얘네들이 많이 오른 것 같고, 비금속 광물은 뭐 시가총액 비중도 없고, 그럼 3개 빼면 몇 개? 18개가 전부 시장 대비 하락인데 그걸 붙들고 앉아 있어요. 아, 낙폭과대죠. 아, 뭐 끝내준 낙폭과대. 아니라고. 이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이 산업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이 산업이 바뀌지가 않는데, 바뀌지도 않는 산업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도 않는 전문가 얘기 듣고, 아, 이게 정점이에요. 왜 정점이냐고. 그러니까 정점의 이유를 얘기해봐.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는데 실적은 더 많이 개선됐어. 딱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실적 크게 개선된 거 대비 자산가치 부분이 빠르게 따라오질 못해서 PBR이 좀 높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 PBR이 지금 부담이 돼요? 하이닉스 PBR이 뭐 얼마나 된다고. 지금 1점 몇 배? 6배? 이게 부담이 돼? 기술주 2배 3배씩, 제약바이오 40배씩. 아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응? 그래 안 그래요? 윤정도 최고다. 70110 한번 갑시다. 나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뭔 소린지 모르셔도 그게 나요. 그게 오히려 나으시다고. 70110. 윤정주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더라도 이게 낫다고. 다른 데 가서, 아, 다른 데는 그냥 내일 이거 사려던데, 그거 사가지고 여태까지 잘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이 시간에 12시 6분에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뭔가 나를 혼내는 것 같은 그 기분에 방송 듣고 계셔야 되겠냐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정신 똑바로 챙겨야 돼요. 이 돈 뭐 까먹을 돈 있으면 어디 가서 돈 갖다 쏟아붓고 까먹을 돈 있으면 윤정도 달라고 맛있는 거 사 먹게. 아, 요즘에 악 썼더니 그냥 목이 다 맛이 갈라 그러네. 또 성대결절 또 수술해야 되면 어떻게 해 이거. 응? 아, 유료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악을 써야 되는데, 무료방에서 이렇게 악 쓰면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화나시잖아. 맨날 대표님 목소리 조심해야 돼. 왜? 성대수술하면 또 일주일씩 방송 안 해. 방송 텍스트로 해줘. 문자만 보내고. 그래놓고 할인도 안 해주고 연장도 안 해주고 아주 못돼 먹었고 윤정도가. 왜? 아니, 수익이 잘 나잖아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데서. 그죠? 시장이 이런데 뭐가 무섭냐고요. 시장이 이런데 이렇게 강한데 전기전자 업종이 왜 무섭냐고요. 업황이 깨진 게 아닌데, 업황이 안 깨졌는데 지금에 와서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뭘 빠져라요. 실적이 70110. 강연에 안 오실 거예요. 난 희한한 분들이네. 강연에 오세요. 응? 오미크론 걱정 말고 오세요. 응? 오히려 더 안전해. 어디 딴 데 가시는 것보다. 윤정도 이렇게 딱 검색하세요.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찾아오세요. 어디 가시는 것보다 호텔이 안전해. 2중 3중으로 딱 체크하고, 발열 없으신 분들 위주로, 또 3차 접종 다 받으신 분들 위주로. 아, 그리고 3차 접종 못 받으신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아까 그 올려드렸어요. 저희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돼, 내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4시간 동안 통용되는 음성 확인 결과서가 있으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꼭 오시고 싶은데 내가 그 3차까지 못 맞아서 못 오신다 하신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전화 주시면 돼요. 일단 5명 이제 더 들어오실 수 있고, 새벽에 전화 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뭐 토요일 강의였는데 뭐 언제까지 모집하려고. 오셔서 이 강의자를 다 가져가시고 오셔서 이벤트 딱 진행해 드리는 거. 요거 원래 이벤트 뭐가 있어요? 6 플러스 6이 있죠? 6 플러스 6. 6 플러스 6이면 얼마예요? 3,300이잖아. 근데 이번에 3 플러스 2를 해드려. 거기에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3 플러스 2 플러스 2. 7개월을 드립니다. 그거를 우리 VVIP 회원님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보통 1년, 2년을 연장하세요. 보통 기회는 이때다 하고 1년, 2년. 그리고 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안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끝.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끝.
이제는 가격 더 올린다. 끝. 어떻게 하실 건데? 여기 밑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거 지금 빨리 전화하시라고. 빨리 전화를 하셔서. 어제도 새벽에 7분 전화 왔다 그랬어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함께 가세요. 함께. 예? 자,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근데 그나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위메이드가 이제 방 안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보시는 질문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매도 잔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나마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기준을 이걸 설정을 하면은, 개파락이 일단은 10%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매도 잔량이 일단은 47,000주가 있고 하니까, 개파락이 10% 이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나올 때 프로그램 수급이 이왕이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 그죠? 결론적으로 위메이드의 개파락 10%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기준을 주지 못하면 얘는 절대적으로 편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두 번째 기준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 명확하게 잡아드립니다. 시초가 형성되고 추가 3%에서 나는 싫어요. 얘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 조금만 더 보면 안 될까요? 뭐 전저점을 놓나 그거 의미 없어요. 시초가 형성되고 추가 3% 그걸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나는 조금만 더 놓고 보겠다. 그럼 추가 5%. 왜? 10% 밀린 상태에서는 순식간에 막 왔다 갔다 하거든. 그죠? 최소 3% 밀리면 추가 3% 밀리면 정리하는 게 옳고요. 마지노선은 5% 밀리면 정리입니다. 그래 놓고 억울하다. 나 복수전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 막 진짜 뭐 15%가 아니라 17%, 20% 밀리면 그때 사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냥 없는 것도 파는 거고 저점이 인식되고 돌리는데 얘는 변동이 지금 큰 상태니까 현재로서 변동이 큰 상태니까 3% 이상 바닥을 돌릴 때 응? 예를 들어서 10% 개파락 했어. 추가 5% 밀려 15% 빠졌다고 그냥 평균 편하게 15% 빠졌다고 칩시다. 15% 빠져가지고 손절을 했어. 근데 내가 손절한 게 하필이면 또 저점이고 돌렸어. 그럼 3% 돌리면 그때부터 따라붙을 수 있다. 다시 밀렸어. 그러면 3% 미만 전저점 다시 가면 또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매매를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내일은 가지고 계신다. 내일은 일단 시초가 형성 이후에 양봉으로 세게 돌리지 않으면 일단은 3% 추가 밀리면 정리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금은 시간에 한가 간 게 뭐니? 왜 그러니? 실적이 좋다는데. 저도 솔직히 완벽하게 안 봤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완벽하게는 안 봤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그 이동하면서 아니 내가 방송 갔는데 뭐 방송 간 사이에 원고 쓰는 사이에 하한가 간 걸 어떻게 하한가인지만 알고 간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사도 이렇게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박살이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야. 카카오 게임즈도 밀리긴 했습니다만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급락한 폭락인 줄 알았다. 아니야. 우리 예쁜 공주님이 딱 올려줬잖아. 예쁜 공주님 이번에는 뺀질이라면 안 되지. 아무리 저보다 어리셔도 고객이신데 혼내줄까요, 예쁜 공주님? 먼저 번에는 오셨는데 사진이 너무 잘생기게 나왔다고 사진 너무 잘생기게 나왔어 실물보다 그랬더니 사진 빼버렸네. 이번에는 못 오신대요. 일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예쁜 공주님 올려주셨잖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의 대부분이 코인 판돈이었다. 근데 코인 게임에서는 이득도 얼마 없고 코인 소각한대 또 상반기에 이익이 확 줄어든다. 그런데 뭐야 그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시가총액 8천억짜리를 7조 5천억까지 만들었어요. 주가가 변동이 나올 때마다 대주주가 나와서 뭐 대표이사가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이슈를 불거뜨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표출이 되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간단 명료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정의원님들은 일단은 사실은 이 가격보다 더 밑에서 정리를 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압축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게임즈가 남은 게 카카오 게임즈 어제까지 카카오 게임즈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 미끄러졌잖아요. 근데 시간에서 7시 40분 넘어서 어떻게 됐냐면은 막 7만 원까지 밀려 늘어서 체결 물량이 7만 막 만주가 쏟아져 나오면서 7만 원까지 내려가 있더라고. 야, 이거 7만 원까지 깨지는 건가? 그러니까 시간 내에서. 그랬더니 그 험해도 물량이 빠진 건지 아니면 매수가 들어온 건지 어찌됐건 종가 기준은 이렇게 시간에서 처음엔 플러스까지로 뭐 거래량 없는 상황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흘러가던 게 이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위메이드 하한가가 얘에 미치는 영향력 제한적이다. NFT, 블록체인 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제한적이다. 카카오 게임즈의 기준은 오히려 반사 이익이 날 수 있다. 왜? 위메이드 정리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우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를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내용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만요. 어유 빠르게 지워주셨네. 불법 광고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버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녹화 방송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겠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 정리를 하는 게 옳다. 양봉으로 돌리면 견뎌내보고요. 그게 아니고 바로 추가적인 조정이 연출된다면 미련이 없어야 된다. 뭐 추가 편입한다. 뭐 물타기 한다. 이런 건 큰일 나는 거야. 무슨 물타기야. 물을 왜 타. 분할 매수 원래 하려고 했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정리. 힘겨우시겠지만 정리. 아시겠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장중에 전략 기준 다시 또 잡아드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유지 가져갑니다. 또 방송 보고 카카오 게임즈 편입하셨던 분들도 동영상 전략 올려드릴 가능성 높으니까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고. 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의 하이닉스. 오늘 원래 11시 반에 미팅이 있어요. 외부에 여의도에 있었는데 지금 가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료 회원님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무료 교육 기준에 하이닉스 보십시다. 보시자고요. 자, 하이닉스입니다. 맨 위에서부터 빠르게 그냥 볼게요. 맨 위에서부터. 그래서 보시면 자, 빨리 이렇게 녹화 방송 보세요. 삼성전자 주봉, 하이닉스 주봉, LG전자, 삼성전기, 뭐 LG화학 전부 다 가져놔서 보여드렸어요. 시장 대비 나쁘지 않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게 시장 대비 나쁘지 않다. 시장 대비 400포인트 빠질 때 전저점이 깨져 내려가는 흐름은 일단 아니다. LG화학이 내일 또 이제 추세 봐야겠지만 너무너무 매집의 누적이 크게 형성돼 있다. 자동차도 아쉽지만 버겁지만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다. 그래서 저런 주력주를 놓고 보면서 나머지 스윙 종목, 단타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 SK 하이닉스 맨날 저렇게 악을 쓰고 올려드렸을 때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계셨어도 이 폭락장에 이번에는 견뎠어요. 작년 1월부터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너무 속상한 1년이었지만은 지금 작년 1월 기준 대비해서 그러면 코스피츠 사상 최대치 고점 3,300포인트 대비해서 2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이제 실적 검증과 함께 되돌릴 일만 나온 위치라는 거. 아무리 하이닉스 좋아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못 사잖아요. 못 사주는 기준에 아무리 하이닉스를 얘기해도 못 사시잖아요. 그 못 사시는 기준점을 윤정두가 깨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명분.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겁니다. 이걸 해석해 드립니다. 매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조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제발 저거 팔고 다른 거 팔고 잡주 팔고 이거 팔아서 잡주 사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악을 쓰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게 윤정두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료 고객분들이 300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300분이 이번 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환불도 없이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이것도 말실수하면 안 되니까. 저는 분명히 없는 걸로 알아. 근데 갑자기 나 환불했는데 이러면 또 웃기잖아. 근데 아니야.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1월달 그 폭락장에 12월 이후에 그 폭락장에
단 한 명도 저는 기억을 못해요. 환불 있나? 계셨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농담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 범위들도 누적 수익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 쳐드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누적 수익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 단기 종목은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이다 이런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 1위까지 찍어주는 이 수준의 추세 매매는 그래도 그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장된 시가총액 소형 주들은 매일매일 거래대금을 3천억, 5천억, 1조씩 낼 수가 없어요. 주가 조작이지. 바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그 대형주 위주에서 거래가 터질 때 먹을 게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월달, 2월달에도 뭐 2월 7일까지 일동제약, 녹십자 MS, 일동제약, 에디스, SD 바이오센서 이런 거 다 상한가 수익까지도, 휴마시스 이런 종목에서 어제 오늘 상한가가 없었지만 또 상한가의 비중을 1%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 들어간 거 30% 올라봐야 0.3% 수익이에요. 30% 들어간 종목 10% 오르면 3% 수익입니다. 하이닉스 10% 올라와주면 3%의 수익인 거예요. 30% 비중이라면. 그게 값진 거죠. 이 하이닉스의 수익이. 그래서 엔캠의 경우에도 일단은 거래대금이 터지는지 200만 주 터지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고,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은 저평가라고 해석하기 어려워요. 단기 급락을 했다? 그래 저평가다? 아닙니다. 단기 급락에서 V장 반등 나온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과도하게 미끄러졌다라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 대주주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원체 프리미엄이 붙어있던 종목이라서 그 프리미엄이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었는데 그게 깨져 내려간 거를 기술적 반발력이 일부 나온다 할지라도 추세 강화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전체 시장이 신고가가 나오고 막 이런 때면 모를까. 그래서 결론은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오히려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 수급을 보고 캔들 상승 형태 확인이 떴어? 이 정도로 뜰 정도로 수급 강화가 연동돼 있어? 땡큐한데? 다만 우리는 제한적으로 본다. 에코프로 삼양주 제한적으로 본다. 왜? 대주주 리스크는 그건 뭐 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근데 이게 있잖아, 프리미엄이 깨져나가는 거라고. 프리미엄이 과도한 저평가 상태의 흐름으로 밀리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수익 범위들, 압박님 보시면 어때요? 삼성 엔지니어링 절반 매도했습니다. 압박님 이번에 올라오셔서 연장 또 하신다는데 지금 몇 년째죠? 보통 다 1년씩 끊으세요. 최소. 그리고 2년 뭐 이렇게 끊으세요. 이번 만기가 4월 1일이라 좀 여유는 있으신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연장하신다고 하셨는데 가게내 오미크론이 좀 확산되다 보니까 또 바쁘신지 연락이 좀 안 되셔서, 혹시 방송 보시면 참여 여부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그 식사나 이런 게 다 호텔이라 인원수 정해져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뭐 그러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추가 가능하고 추가 음식 뭐 주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리 배석이나 이런 게 다른 분들도, 그래서 지금 과금 결제하신 분들이 40분 가까이 되시니까 마감 때까지 하면은 뭐 40분 이상, 그리고 공중파 기자분들 뭐 증권사 관계자분들 좀 초빙한 분들도 좀 몇 분 계세요. 그렇게 해서 한 최소 40분에서 50분 이상은 오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강의장이 넓어서 아주 이쁜 공간이에요. 레스토랑 통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정보, 교육 그리고 정보 가져가시고 특별한 혜택 받아가시고, 회원가입 혜택 또 교육 혜택 받아가시고, 이런 수익 부분들. 추수꾼 선생님은 1박 하시는 기준이고요. 1박 하시는 분들도 2팀인가 3팀인가 있으세요. 1박 하시는 분들은 뭐 원하시면은 저희가 일정 조정을 해가지고 뭐 좀 9시에 끝나니까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더 대화할 수 있죠. 방에서. 아주 굉장히 큰 방을 잡아놨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방. 그리고 아침 조식 같이 드시면서 또 대화할 수 있고. 전략을 잡는 거죠. 전략. 끝도 없어요. 끝도. 끝도 없어. 문나님 뭐 어마어마하죠. 이번에는 또
5개월 만에 5월 23일 날 주식 하나도 모르면서 5월 23일 날 1년 가입한 거. 그러고 나서 4개월 만에 70% 계좌 수익. 3억짜리 계좌 2억 1천만 원 계좌 수익. 종목이나 사고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간 SK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LNF.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왔던 크래프튼.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올라간 위메이드. 수익률이 작아 보이죠? 아니에요. 단기 고점이면 차익 실현 또 재편입. 그리고 1월 달에 쉬셔서 건강한 좋으시다고 12월부터 1월, 2월 초까지. 그 2월 4일 날 복귀하셔가지고 대표님 저 LG노텍 30만 원 깨질 때 들어간 거 작년 12월인가 그때 들어간 거 이번에 40만 원 수준 찍었잖아요. 그거 팔아서 또 제네시스 80으로 G80 와우. 30대 중반 37이신가 8이신가 하여간에 연세를 말씀드린 건 실례인가 하여간에 남들은 이렇게 해서 수익 내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기아 말씀드렸죠? PER 5배짜리 PBR 1배짜리 이게 저평가도 뭐 이런 기준 망치형의 기준에 전서구형 기준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교육 강좌 다 들으시고 아까 동영상 강좌 올려드렸고 그리고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빨리 넘기고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맨날 올려드려도 여러분들 안 사잖아. 그 차이뿐이 없어요. VVIP 보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기는 하이닉스 사서 수익 내서 좋지. 다 오픈해드린 거. 딴 데 가봐. 내일 대박 칠 종목 있어요. 이거 비밀 종목이에요. 그럼 뭐야? 불법이지.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불법이에요. 금융당국에서 혼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의 비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업황 기준, 쟤네가 3위, 하이닉스가 2위예요. 이거 1월 28일, 2월 3일까지 컨센서스 13조였어요. 내년 거. 올해 거 10조 3천억. 이게 15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PER 10배면요. 150조. 주가 20만 원 훌쩍 넘긴다는 얘기예요. 에이 설마. 진짜 참나. 2020년 10월 말에 저점을 찍고요. 2020년 11월, 12월 그리고 1월까지 해서 75% 올라옵니다. 2달 보름 만에 75%. 지금 현재 위치에서 70% 올라가면요. 20만 원 넘겨요. 아시겠어요? 이 하이닉스에 대한 윤정두의 평가가 아니라 이 하이닉스에 대한 매집이요. 매집 한번 보세요. 캔들은 캔들이고 캔들은 다 교육 받았잖아 지금. 에디슨 EV 같은 상한가 두 방에 추가 상승 이틀 만에 그냥 3일 만에 86% 수익 내주세요. 하이닉스 갖고 있으면 이런 종목 1%, 2%, 3% 들어가는 거 5% 들어가는 거 우습게 들어가서 3일 만에 86% 먹고 나오면 돼. 하이닉스가 없으니까 다른 종목 갖고 있어서 쫄리니까 손실이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걸 뿐이지. 이거 봐서 매집 기준을 보시라고 이거를 2,700만 주 나누기 7억 2,800만 주 해주시라고. 7억 2,800만 주를 나눠보라고. 몇 프로예요? 3%가 넘어 3.5%야. 진짜 감흥이 안 오죠. 내가 진짜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진짜 목 아파 죽겠네 진짜. 나 가야 돼. 거기 맛있는 거 많이 시켜놨을 거야. 나 늦게 가면 걔네들이 다 먹잖아. 아유 속상하네 이거. 자 2,700만 주 나누기 7억 2,800만 주 해줍시다. 27 나누기 7이 8 얼마야? 3.7이야. 3.5인 줄 알았더니 3.7 3.7%. 외국인이 50% 갖고 있어요. 주요 주지가 34%입니다. 합치면요 84%예요. 기간이 10% 갖고 있다고 치면 얼마? 유통 물량 5%도 안 남아. 개인들이 물량이 없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상황에 저 3.7%의 수급에 이 시장 상황에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까 보셨잖아요. 얼마예요? 390% 시장 40% 올라올 동안에 10배 오른 거예요. 10배.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근데 실적은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실적은 더 크게 상향되고 있다고. 사상 최대치 또 임박돼 있어. 20조 8천억 영업이익 내년에 20조를 넘길 걸로 추정을 해요. 화폐가치 훼손된 거 감안 안 해요? 실적도 안 나오는 애들이 막 고점 넘기는 거 그거 웃기지도 않아요?
이런 종목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냐고. 악을 쓰고 얘기하잖아. 그럼 내일 산다? 야, 윤정도 가입 안 해. 내 사면 돼. 고마워, 고마워, 땡큐. 해놓고 손절해 또. 와, 진짜. 해놓고 이럴 때 손절해, 이럴 때. 이럴 때. 그래놓고 낙폭 가둬주 가. 그래놓고 그 다음날 악재라도 더 빠져. 아이고,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끼리는 좀 잘 살아봅시다. 어? 제발 좀. 결론적으로요. 이 하이닉스, LG화학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힘들다 생각하실 수 있어도 효자 중에 효자예요. 어? 그걸 생각하셔야 돼. 효자 중에 효자다. 그게 여러분들 계좌에 실질적인 수익을 내주는. 매수 평균 단가 얼마예요? 개인들이 얼마에 뺏겼어요? 10월 13일 이후에 2월 8일까지 개인들이 11만 7천 원에 뺏겼어. 대략 한 12만 원이라고 치면 6천 원이 프리미엄이야. 2,700만 주 곱하기 얼마를 산 거예요? 그러면 3조를 샀어. 3조를. 3조 원을 샀다고.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3조 원을 샀다고. 그런데 얘를 무시하세요? 좋은 거 알겠는데 원금 회복을 못할 것 같아. 얘를 갖고 있으면. 응? 다시 보여드려요. 차트. 이게 얼마 올라온 거라고요? 이게 75% 올라온 겁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가 75% 땡기면서. 그럼 하이닉스는 얼마 올랐다고요? 하이닉스 나와봐. 창피하지 말고 빨리 나와봐라. 시간 없다. 어? 하이닉스 이게 얼마 올라온 거예요? 응? 이게 얼마 올라온 거야? 2달 보름 만에. 2달 보름. 저게 75%, 저게 90%. 2달 보름 만에 요 윗꼬리 달린 거 75%, 그리고 나서 95%, 90%. 하이닉스가 90%, 2달 보름, 3달 만에, 4달 만에. 엄마 참나. 그런데도 망설일 겁니까? 더 이상 망설일 거예요? 어? 망설이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망설이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니지. 내일 아침에 만나요. 응?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제발 좀. 그리고 호텔 강연에서 윤정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기대고 싶은 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소연도 해보시고, 나 좀 수익 좀 내주세요. 그렇게도 해보시고, 이번 기회에 혼자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혼자가 아니지 다른 데 이상한 데 가서 계좌 박살나서 엉엉 울지 마시고. 지금 계좌 박살나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그 고생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 왜 그러셔야 돼? 이 행복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강연회를 어떻게 하냐고. 이 시장 박살나 있는데 강연회를 어떻게 하겠냐고. 멱살잡이 당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너 때문에 내가 미쳐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미쳐, 내 때문에 내가 미쳐. 혼날 거 아니에요. 막 오셔가지고 윤정도 일로 나와, 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강연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근데 하잖아. 그죠? VIP, VVIP 회원님들이 12일 날 오시잖아요. 그것도 추석 선물 보내주시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해주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칭찬해 주러 오겠지. 그럼 옆에 봐 있어도 부럽겠죠. 여러분들은 얘기만 들어도 좀 부럽죠. 내일부터 그렇게 하세요. 아유, 어제 가입할 걸. 아유 어제 가입해서 LG전자, 삼성전기 좀 어제 사놓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른